수익 실현 백발백중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프로그램 여러분과 힘차게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에 대한 퀴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고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자, 오늘은 3으로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이 딱 떠오르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유료비가 발생하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아직까지 이것만 보고는 정답을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미리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꼭 정답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응원의 메시지나 재미있는 오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1시간 동안은 종목 상담도 어김없이 진행합니다. 팔까 말까 고민되는 내 종목 고수에게 진단 받아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역시나 100원의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에 더해서 이러저러한 사연까지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중에는 선물도 어김없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이 퀴즈 정답이든 종목 상담이든 참여만 해주시면요. 저희가 그중에서 5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고수가 쏜다,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고수와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톡방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곧바로 이영재 고수의 노란 톡방으로 연결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11시 구간 증시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먼데이 다음 날입니다. 오늘 증시는 아침부터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반발 매수세도 있었고요. 또 계속되는 긴축 우려도 함께 혼조가 된 양상이었는데요. 환율은 어제보다는 낮은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장 초반에 700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봤지만 다시금 꺾이면서 68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도 0.6%의 하락 장세 지속합니다. 2206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함께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홀로 매도 중인 장세입니다. 1,640억 원가량 물량 출회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단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 이렇게 매거래일 매도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130만 주 넘게 덜어내면서 전기 전자 업종에서 외국인 매도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쌍끌이 매수가 이틀째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보다는 오늘도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기관 동향이 괜찮은데요. 오늘 300억 원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 8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별로는 게임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이 됩니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컴투스 등이 양매수 5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특징주 3가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머지않아 저출산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 관련주,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나 대장은 제로 출세뿐입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무상증자 이슈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회자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16% 넘게 오르며 7,700원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로라 같은 경우도 오로라는 여기 없습니다만 아기상어 핑크폰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두 자릿수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리TV로 유명한 캐리소프트도 급등, 또 아가방 컴퍼니도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운업종들 흐름이 아주 괜찮습니다. 특히나 HMM이 오늘 주도하고 있는 장세인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봤었습니다. 비슷한 기대감으로 HMM도 덩달아 8%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 산업은행이 마찬가지로 HMM의 대주주이기도 해서 마찬가지 민영화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만 원 돌파를 다시금 해봤고요. 현재 19,750원 선의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YG 플러스입니다. 전날 나온 뉴스인데 어제 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하루 늦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정규 2집이 빌보드 20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걸그룹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고요. 아티스트의 MD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보다 시가총액이 약 3분의 1가량에 육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뉴스에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외국인 매수가 집중됩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20% 상승하며 5,500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시 구간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줄 이영재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영재 고수가 오늘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1시간 동안 도와드립니다. 끙끙 앓지 마시고 고수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를 해주세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사연이나 다른 하고 싶은 말도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비용은 발생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나 싶었는데 지금은 또 하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럴까요, 교수님? 글쎄요, 일단 어제 너무 급락을 많이 했죠. 네. 어제 급락 왜 했을까요? 어제는 긴축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던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죠. 아, 그쵸, 맞아요. 왜 우리나라 시장만 빠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환율도 우리가 제일 오르던데. 네, 그렇죠. 환율도 계속 이제 약세인 상황이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영국이 감세 정책에 의해서 이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 IMF의 구제금을 받는 게 아니냐. 이제 루비니 교수의 말을 인용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IMF란 단어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는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말 이제 주식 못하게 먹겠다 하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IMF 때 매매를 하시다가 퇴출되셨던 분들이 주식을 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좀 안정되면 또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한번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계속 하시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IMF란 단어에서 되게 이제 우리가 충격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를 이제 가르는 단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때는 X세대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을 했죠. 앞에 있는 세대들과 전혀 다른 세대고 또 저희 때부터 이제 인터넷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고 물론 저도 이제 삐삐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새로운 이제 그 문화적인 부분도 앞에 있는 세대들과는 다르다는 단어들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런 단어가 이제 시대를 가로지르는 단어일 때도 있었고 지금 뭘까요? 비투 영끌 이런 것들 혹은 MZ세대 이런 단어 많이 쓰죠. 조금 개인화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세대를 얘기하는 시대를 다루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을 빠지는 걸 보면서 영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영국은 강보합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나마 많이 빠졌던데 아시아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데가 우리나라가 일단은 뭐 압도적으로 빠졌고 니케이가 좀 빠졌는데 니케이는 사실 금요일 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이는 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낙폭에 비하면 니케이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고 대만이 좀 빠졌지만 역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장에도 지금 현재 코스피 0.66% 하락인데 지금 아시아 시장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시간으로 보면은 니케이도 지금 0.63% 상승 중이고 상해 종합도 지금 상승 중이고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을 보면은 지수 선물도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0.69% 상승, 뭐 다우도 0.64% 상승 다 상승 중인데 현재 구간에서도 우리나라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IMF란 단어에서 한번 정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IMF 때, 앵커님 IMF 때 기억나시나요? 아기 때긴 한데요. 네. 기억은 나네요. 저는 IMF 때, 어떤 이제 최불암 시리즈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나요. 그 유머. 네, 맞습니다. 최불암 유머. 네. 그다음에 그 시대에 만드기 시리즈도 있었고. 맞아요. 그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YS는 못 말려라고 혹시 아세요? YS는 못 말려? 예. 아니요. YS는 못 말려 같은 게 이제 채불암 시리즈처럼 그것도 책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책이 있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럼 과연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주말 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말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해서 전 국민이 듣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A로 듣던 B로 듣던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들리는 대로 들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상황 자체가 옛날에 그 YS는 못 말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약간 희화하던 해학적으로 이야기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떠올리면은 그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희화적인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대세였던 시절이었다가 그 당시에도 다시 한번 IMF 때를 제가 떠올려 보면은 정부에서 또 금융당국에서 괜찮다,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국민들은 되게 두려움을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괜찮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컨텐츠들이 많이 발달되고 유튜브도 있고 뭐 하던 시절이지만 그 당시 이제 97, 98년에는 네이버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라이코스 쓰고 이제 뭐 다음 쓰고 하던 시절, 한메일이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를 믿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에서 우리 외환 보유 괜찮다 이렇게 했던 게 오히려 IMF 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MF를 겪어봤던 그 세대들이 지금 투심이 너무너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매도가 나오고 그게 신용장고의 매도를 추가적으로 불러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주말 중에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오히려 투심을 상당히 약화시키지 않았나. 그게 한국의 매도를 불러오지 않았나.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지금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지만은 국민연금 문제가 언젠가 우리 경제의 반목을 잡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돈을 내고 제대로 못 받는다 이렇게 뉴스만 다뤄지지만은 이 뉴스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주지 못하는 국민연금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전부 다 국가 채무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거나 하는 어떤 국가의 스탠스가 나오지 않고 불신이 쌓여가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투매로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닌가. 정말 IMF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위기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세가 좋지 않은데 그런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반대로 코로나 때 급등할 때 못 들어갔던 아직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때도 가장 위기 때 매수를 했으니까 매수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지금 같은 때 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매수세가 엇갈려서 개인이 같은 매수세가 찍히더라도 코스피 지금 개인 매수라고 하더라도 이 매수하는 주체가 기존에 있던 개인의 매수세가 아니라 신규 개인의 매수세와 기존의 매도세가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좀 연관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떨어뜨려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다면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IMF의 그림자 그리고 그때 주식을 하셨던 분들의 투매 심리
들이 지금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 글로벌 경제 긴축 문제는 사실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속도감에 대한 다른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저 같은 경우는 긴축을 하면 겪어봤던 세대고 리먼 때도 주식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 정도 낙폭이나 물론 이제 너무 긴축을 늦게 했기 때문에 충격을 더 많이 주는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리스크라는 것은 낙폭을 통해서 조정폭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그 정도의 어제 그 정도의 낙폭 보였다. 그것은 주말 중에 있었던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정보에 대한 불신이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IMF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게 아닌가. 특히 오늘처럼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올라가고 니케이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빠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외인 기관들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헐값에 받아줄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공매도로 눌러놓고 밑에서 싸게 받아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왜 어제 떨어졌는지, 왜 지금도 장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자꾸 글로벌적인 리스크, 글로벌 리스크로 가져오면은 글로벌 리스크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코로나 전 다 빠졌으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빠졌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투심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지 내 종목의 어떤 컨센서스나 밸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가져갈 종목들 확실히 가져가고 죽일 종목들은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회에 좋은 종목들도 빠져있는 이 기회에 정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시기이지 여기서 주식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나중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IMF 때도 그랬고 리먼 때도 그랬습니다. 팔고 나서 떠나서 한 1년 후에 한 달 후에 보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보면은 내가 판 것보다 대부분 다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후회해서 하고 다시 또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이게 계속 역사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정비할 때지 소위 말해서 도망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장이 IMF나 금융위기 때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좀 장이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 정치적인 이유에서 좀 원인을 찾으셨습니다. 이영재 고수의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와 방송 전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 QR코드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2글자 적어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활발하게 계속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또는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0분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장이 안 좋다고 우리가 손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 놓을 수 있다면은 전업하시는 분들의 처절함을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시는 겁니다. 매월 전업을 해보신 분들은 매월 수익을 내서 살아가는 생업의 수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3으로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아주 단순합니다. 가스 그리고 정유 2가지 글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가스 그리고 정유라고 드렸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국
가스 플랜트를 완공한 이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사에서 수주를 한 정유 플랜트도 완공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으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살짝 제가 정답을 봤는데요. 오늘 종목은 쉬운데 힌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쉬운 종목은 어렵게, 어려운 종목은 쉽게. 역시 적절히.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길이 생기는 법이고 남들 다 간다 그럴 때 안 좋은 경우들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반대로 우리가 작년만 생각해봐서 카카오 17만 원 갔을 때 막 10만 원대 중후반 뚫고 갔을 때 그 못 사가지고 막 난리였던 시절이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못 팔아서 이제 난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항상 위기가 되는 것처럼 어려운 퀴즈는 쉽게, 쉬운 퀴즈는 어렵게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라든지 정유 그리고 화학 이런 쪽의 플랜트를 종합적으로 설계, 시공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제가 이제 업력을 하나씩 뽑아왔는데 태국 가스 플랜트 최대 규모의 가스 플랜트를 완공한 바가 있고 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정유 플랜트를 완공한 바가 있는데 그 외에도 각종 이제 정유 플랜트라든지 가스 플랜트, 원유 플랜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이 정도 규모는 엄청난 큰 규모겠죠. 그만큼 큰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라면은 3으로 시작하는 계열사 어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장도 어려운데 저희 유튜브 창 보니까 재밌는 오답들도 올려주고 계시네요. 상상 플러스 망함 뭐 이런 거 올려주고 계시는데 재밌는 오답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웃어야지 여러분들이 프로입니다. 주식이라는 거 할 때 뭐 아까도 시황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00원짜리가 15,000원 될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사놓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면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혼자서 힘드시다 그러면 밑에 이제 QR코드 좀 나와 있는데 이걸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하소연도 하고 계시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주식을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적인 리스크인데 미국 지수 선물도 올라가고 니케이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빠질까? 한 번쯤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3으로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 이럴 때 쌀 때 한번 담아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같이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요즘 시장 뭐 정글이 따로 없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오늘 3으로 시작하는 7글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플랜트 설계 시공 쪽이다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뭐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들은 다 아닙니다. 조금 더 저희가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잠시 뒤에는 두 번째 힌트까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상담부터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시겠다면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또 종목 상담도 이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50분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역시 잘 유익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문자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분입니다. 뒷자리 35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우건설 말씀하셨고요. 5,800원에 15%입니다. 본전은 올까요? 무섭습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대우건설이 오늘 1%가량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4,235원대인데요. 이분은 앞자리가 이미 한 번이 바뀌었습니다. 자, 건설주 어떤가요, 전문가님? 글쎄요, 저는 건설주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이제 뭐 영빈관 얘기도 나오고 건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당장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건설이 되게 좋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 정권도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물론 이제 이게 정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측면들 때문이라도 주택 가격을 좀 잡아야 된다. 물론 최근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건설 경기를 한 번 더 붐을 일으킬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설주들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도 엮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건설주를 지금 당장 다 내던지기보다는 비중 한 15% 정도 되시니까 반등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섭기도 하고 주식할 때는 처음에 돈 벌러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계속 본전 생각만 하시는데 손절도 하실 수 아셔야 됩니다. 일단 5,800원까지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5,500원 정도의 매물이 사실은 적지 않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부터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1차 목표가 일단 5,000원 정도 잡으시고 5,000원 전에 이제 지지했던 라인 하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는데 또 꽤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800원을 잡지 마시고 5,000원까지 잡으신 다음에 그때 거길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5,000원 잡고 그때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은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 주가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1차 목표가 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우건설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좀 건설주들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즉 내수가 괜찮을 걸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 테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 또 네옴시티 등의 이슈도 체크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0원 선까지 어느 정도 홀딩 하고 손절도 좀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두 번째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뒷자리 4663님이십니다. 네오 이뮨텍, 면역 항암제 종목이네요. 코스닥이고요. 6,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3,395원, 거의 반토막이십니다. 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용 볼게요. 비중은 10% 적어주셨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들고 오면 희망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 이분 좀 어렵습니다. 오늘 어려운 종목이 나왔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저는 글쎄요. 이제 가져갈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죽일 종목, 살릴 종목을 일단 고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은 왜냐하면은 이 종목에서 꼭 수익을 볼 필요는 없거든요. 계좌가 전체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죽일 종목, 살릴 종목을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죽일 종목, 살릴 종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살릴 종목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영업이익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반등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안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참 좋을 때는 투자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플랫폼 기업을 다니는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계속 적자랍니다, 회사가. 적자인데, 플랫폼 기업 잘 나갈 때, 언택트 시절에는 투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회사를 융통했는데, 이제 회사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언택트 시절이 끝나고 다들 이제 거기 매출이 줄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꿈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꿈으로서는 이게 빨리 매각이 됐으면 좋겠다. 대기업에 팔려가지고 우리도 대기업 직원이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투자를 더 이상 못 받으면 내년 한 3월이면 이 회사 운명이 끝날 것 같다. 꽤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꽤 큰 회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기가 있는데 제약바이오 시기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투자를 못 받으면 유증이나 이런 이제 계속 재무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하락 추세를 타버리면은 쉬지도 않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면은 특히 최근에 뇌암 미국의 이제 FDA 희귀 의약품 지정으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보시면 그때 거래량이 한번 실려주고 올라오고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목이 매네요.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상방에 저항선을 맞고 그대로 다시 또 하락 추세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종목은 사실은 오래 가져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조금 이 종목은 이제 살리는 종목보다는 정리를 하고 좀 종목을 모으시는 게 어떤가. 특히 신규로 들어온 종목들은 정말 바닥 없이 빠질 수 있다는 측면들을 생각하실 때 이거는 정리할 종목에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 종목이었는데요. 비중이 크지 않은 게 그래도 너무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물타기를 좀 섣불리 하지 않으셨던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고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고요. 하락 추세여서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날 때 조금씩 정리하면 됩니다. 네오 이뮨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현명하게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 분도 뒷번호부터 확인을 해보죠. 9740님입니다. 먼저 종목은 후성 말씀해 주셨고요. 16,350원 장기로 보고 가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후성 종목 전해질 관련주죠. 16,3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수가는 그래도 손실이긴 하지만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분 비중이 없으신데요. 비중을 안 적어주셨거든요. 자, 이분 비중이 뭐 적다면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장기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추가 매수는 지금 구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종목을 선정할 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종목을 선정하는 것과 타점을 잡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타점의 영역이거든요. 점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종목을 보유하거나 혹은 관망을 하는 건 선의 영역입니다. 좀 더 추세적인 영역이고 산다 판다는 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든 거는 맞습니다만 왜 가져가셔도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쨌든 간 지금 시장이 다 빠졌기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많은 건 맞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년에 28억이었던 영업이익이 21년에 581억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영업이익이 830억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150%의 영업이익 상승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영업이익을 선반영을 했던 주가들이 이미 다 빠져가지고 엔만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밸류만 봤을 때도 사실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인데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일단은 하향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구간에서 꺾여 올라오고 혹은 쌍바닥을 찍고 혹은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오고 추세 전환되는 시그널 점 한 점을 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만 장기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자. 추가 매수는 타점은 다시 한번 조금 보고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한 번 더 문의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장기로 보고 가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장기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비중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아직까지 추가 매수 타점은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홀딩, 기업 자체는 밸류에이션 좋게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보유하시다가 이 추세 전환 시그널 나왔다 싶을 때 저희에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더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 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왼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셔서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영재 고수를 24시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100원의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셔도 해당 링크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렌텍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번호는 5118님입니다. 네, 2733원에 매수하신 분이고요. 비중은 2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무 빠지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2% 빠집니다. 이분도 뭐 거의 지금 반토막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분 먼저 봐드리고 또 퀴즈 힌트 저희 드리죠. 예, 오늘 뭐 여러분들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 많이들 연락 보내주세요. 왜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죽일 종목, 살릴 종목 빨리 정해가지고 살릴 종목 빨리 살리고 비중 싫고 죽일 종목 빨리 이제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일단 이레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자담배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적 많이 좋습니다. 실적은 좋고 2020년에 150억이었던 실적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금 466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아까 후성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때문에 올라온 게 주가에 반영이 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항상 이 종목이 더 갈 거다가 아니라 실적이 좋았는데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는데 긴축 리스크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요소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긴축 리스크를 크게 보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처럼 플러스 요소가 주가에 반영됐는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보시면은 거의 뭐 그림을 그리듯이 3단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조정 추세에 들어갔는데 조정파가 일단 거의 뭐 2파는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481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검은색 장기 이평선까지만 지켜준다면 이 구간까지만 지켜준다면은 한 번 정도 횡보를 좀 해줄 것 같아요. 횡보를 해준 다음에 반등 자리를 노릴 것 같은데 일단 실적도 양호하고 한 만큼 지금 당장 정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비중은 조금 덜어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떨어지는 폭도 중요한데 떨어지는 각이 좀 센 면이 있어서 아마 한 10,000원 인근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고 올라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난 그래도 그냥 실적 보고 어쨌든 지금 뭐 장이 안 좋아서 이런 것도 있고 밸류 보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정말 이거 가져가시려면은 올해 안에 안 판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내년 까지 보고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장기로 보고 가져가신다면은 내년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고 그렇지 않고 나 지금 좀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5% 비중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좋은데 떨어지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성향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텍 종목 살펴봤습니다. 일단 중기냐 장기냐 좀 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과정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그래도 좋다, 밸류 괜찮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잘 맞춰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퀴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오늘 3으로 시작하는 종목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잘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힌트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힌트 보시죠. 자, 오늘 종목 3으로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입니다. 당장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종목 지금 내 종목도 못 팔고 있는데 새로운 종목 어떻게 하지? 사지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못 사시더라도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이게 진짜 상승하는지 상승하지 않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저희 방송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주식해서 돈 벌 수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측면, 오늘 3으로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산업 플랜트 그리고 친환경 세 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플랜트와 친환경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드렸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특히 삼성 쪽에 있는 공장, 대규모 플랜트는 대부분 이 회사에서 수주를 해서 지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산업 플랜트들, 현대 쪽에서도 수주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산업 플랜트들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고 물 순환 관련된 전체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으로 시작하는 7글자 힌트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종목이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생각보다 잘 모르겠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삼립, 단팥, 호빵 뭐 이런 재미난 오답도 올라오고요. 조금 이 앞에 두 글자는 그냥 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일 이제 재밌는 오답이 네? 그 유튜브에 올라온
삼계탕의 소주. 삼계탕의 소주. 그렇죠. 아, 좋네요. 삼겹살의 소주도 있는데 뭔가 우리 한번 꼬아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삼계탕의 소주도 오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식 했을 때 이제 소주 어제 이제 소주 많이 드셨을 거예요. 많이 드시는데 몸보신도 하면서 소주를 먹을 수 있는 삼계탕의 소주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산업 플랜트들 요즘 최근에 로봇주들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 플랜트를 하는 공장을 짓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새로 공장을 지을 때 조금 더 로봇 자동화를 할 때 분명히 플랜트에 관련된 수정도 들어가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 신규 공장을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새로운 로봇 자동화도 엮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보다 저희가 이제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친환경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 보시면은 큰 이제 사막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물탱크같이 돼가지고 여기 물도 들어가 있고 물 순환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뭐 사막에서 저희는 물을 찾습니다 뭐 이런 광고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지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이 부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오수나 하폐수나 이런 것들 담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물 순환시키면서 정수를 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도 한번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중에 태양광이 많이 나왔었지만은 태양광 외에 다른 종목들 지금 못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쪽으로 한번 엮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3으로 시작한 7글자 글자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3은 뭐 여러분들 뻔합니다. 이 정도 삼성 디스플레이 나왔는데 어디서 수주를 했겠습니까? 네. 앞에 두 글자는 뭐 정해져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이제 5글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과생들을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쵸. 이과생들을 이제 메카닉 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글자로 부르죠. 근데 거기다가 조금 굳이 이제 따지자면 앞에 이제 그 앞에 두 글자는 브랜드, 그쵸. 저희 이제 대기업, 그리고 뒤에 5글자 중에 4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이과생들이 하는 전체적인 기술자를 나타내는 4글자, 마지막 한 글자는 일본의 공포 영화. 한 글자를 탁 넣어주시면 오늘 7글자의 종목이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기발한 힌트를 주시다니 저는 반지를 떠올렸거든요. 마지막 글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감성이 다른 거죠. 반지 따위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강물에 수장시키는 거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올리시는군요. 네. 저는 좀 감성이 조금 더 몰랑몰랑한 걸로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힌트 저희 드릴 만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샵 3772번으로 정답 힌트에 대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도 재미있는 오답도 보내주셔도 좋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3으로 시작하는 7글자 종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고수의 픽 3일 무료 체험권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경품 응모하시기 위해서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종목 상담도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상담 들어오고 있는 문자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콘텐츠리 중앙 종목 봐드리도록 할게요. 0215님입니다. 자 매수가는 35,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빠지고요. 어제도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가격이 27,000원, 2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때 그래도 넷플릭스 수리남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흥행이 됐을 때 조금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사실 빠져나올 자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들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K 콘텐츠가 앞으로도 글로벌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좀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글자를 보는 것보다 행간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어젠가 그저께 본 뉴스인데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서 계속 한국 컨텐츠에 러브콜을 한다. 왜냐하면은 정말 가성비 최고기 때문이다. 이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국 콘텐츠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식으로 수리남 같은 이제 흥행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 소멸이 돼서 또 다음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 종목이 실적이 되게 좋거나 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정리하기는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리안 컨텐츠가 어쨌든 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정리하기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저점을 완전히 깬 상황이고 문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안 좋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20년부터 계속 적자인데 588억 적자, 작년에도 574억 적자, 올해도 작년보다 지금 상반기 적자폭이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1번은 법적인 리스크고 2번은 재무적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 비중은 이 종목한테 투자하기는 조금 많은 비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비중 축소를 한 10%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이 10%를 가지고 다른 데서 놀다가 나중에 반등이 나온 다음에 같은 값에 들어가더라도 딴 데서 돌리다가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고 특히 이제 수인왕 같은 흥행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움직인 측면들 그리고 이미 한번 이슈가 지나간 측면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측면을 본다면 일단 비중 축소 10% 그다음에 나중에 반등 나왔을 때 다시 재진입을 추가 매수를 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이었고요. 비중 축소를 좀 하자는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놓친 이 고수의 픽 종목 그리고 평소 시황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수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아래쪽에 왼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최종적으로 퀴즈에 대한 정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10초 후에 뵐게요. 적중 고수의 픽, 오늘의 정답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3으로 시작하는 7글자 종목이었는데요. 이영재 고수님 정답 알려주세요. 자, 오늘 정답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에 힌트를 너무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문자가 쭈루루룩 다 맞춰서 오셨더라고요. 링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네. 소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은 좀 어떻게 이제 볼까요? 사실 어제 이 종목이 이 큰 종목이 8%가 넘게 빠졌거든요. 얼마나 어제 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래서 현재 21,950원인데 22,000원 언더면 충분히 사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봉이 살짝 나오는 자리가 61선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검은색 라인 481선에서 지지를 한번 한 달 동안 행보를 하고 지지를 준 다음에 반등을 주고 지금 살짝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는 뭐 여지 없죠. 빠진 다음에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주셨고요. 매수가 22,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6,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목표가 도달하면 다시 한번 고수께 리뷰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문자 메시지 몇 가지 소통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오늘의 정답 맞춰주신 분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 삼성 엔지니어링일까요? 하셨고요. 언젠가 현대 일렉트릭과 함께 더 많은 수익을 보려다가 매수가 이하로 쭉 밀렸던 아쉬움이 있는 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이분은 좀 아쉬움이 있으신데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을 저희 방송에서 한번 완전 저점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리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좋은 자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자리 파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 매직 포지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또 괜스레 위험한 종목들이나 테마주에 관심을 가질 법도 한데 오늘 이렇게 대형주 튼튼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준비를 해 오셨고요. 오늘도 고생한 고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유튜브 TV를 통해서 오늘장 내일장이 방송됩니다. 김수연 앵커가 진행을 맡고 있고요. 오늘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익 실현 백발백중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